영모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안녕하세요. 모터리박 기동입니다. 네, 오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기아 5세대 스포티지가 지금 반역을 꾀하긴 했는데 과연 이 영모가 실제로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영모까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분명히 그 군데군데 하극상인 거는 확실해요. 이야, 차를 이렇게 잘 만드나? 이미 공개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스포티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스펙이나 뭐 여러 면에서, 장비 면에서 정말 탁월한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디자인도 뛰어나고요. 그래서 기대한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처음 딱 타보고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일단 첫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미 뭐 그 디자인들을 통해서 봤듯이 인테리어 디자인이, 야, 이건 진짜 거의 세계 최고입니다. 동급에서 이 정도 인테리어 디자인이면 정말 세계 최고죠. 특히나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면서 이게 12.3인치, 12.3인치거든요. 그럼 이게 EV6랑 K8에 들어가는 거랑 같은 사이즈죠. 근데 기아의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얘는 12.3인데 이건 10.25거든요. 그러니까 소렌토 하이브리드보다 이게 더 큰 사이즈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하극상이 맞다니까요. 자, 그렇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급 자체가 차이가 나는 만큼 장비 면에서 약간씩 차이 나는 부분들도 있고요. 첫 번째 디자인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완벽한 하극상입니다. 와, 진짜 디자인 끝내주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주행을 막 시작하면 바로 느껴지는 부분이 승차감인데요.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랑 동일한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그리고 투싼 하이브리드랑 동일한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어 있는데 처음 딱 주행을 시작하면 느낌이 요게 승차감이 투싼보다 조금 더 단단해요. 투싼 하이브리드보다 살짝 더 단단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승차감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싼 쪽이 조금 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밸런스 면에서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 서스펜션 세팅 면에서는 완성도가 더 높다. 그래서 안정성도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으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단단한 느낌들이 올라오거든요. 근데도 그 요철이 뾰족하게 들어오지 않고 잘 걸러주고 있어서 이 정도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투싼 시승 때 소렌토 하이브리드보다 많이 편하다라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얘 차는 뭐 소렌토 하이브리드랑 비교하면 당연히 이쪽이 훨씬 더 매끄럽고요. 그러니까 승차감 면에서도 이건 완벽한 하극상인 거죠. 소렌토 하이브리드랑 대비했을 때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쪽 승차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휠 베이스가 6cm나 더 짧은데도 불구하고 승차감 세팅은 이쪽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승차감 세팅은 이 정도면 뭐 거의 깔 게 없어요.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일반 도로 주행에서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약간은 좀 단단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글로벌 표준에 가깝게 정말 세팅이 잘 되어 있는 정말 매력적인 승차감을 갖고 있습니다. 와, 이거 승차감 진짜 좋다. 이러면 뭐 어차피 투싼 하이브리드랑 경쟁하는 게 메인이잖아요. 이게 뭐 소렌토 하이브리드랑 경쟁하는 부분은 요거는 좀 개념이 약간 달라요. 아무래도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가격도 훨씬 더 비싸고 차도 훨씬 더 크고 그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죠. 하이브리드에도 4륜 구동도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소렌토 하이브리드랑 경쟁하는 거는 그건 조금 욕심.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바로 요거는 하극상, 일부 하극상이 맞긴 맞는데 영모는 실패한 영모 네, 실패한 영모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투싼 하이브리드랑 비교했을 때는 이쪽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완벽한 승리가 아닐까. 일단 파워트레인은 똑같거든요. 투싼 하이브리드랑. 그런 만큼 연비나 무슨 뭐 힘 면에서는 전혀 뭐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승차감 면에서 이쪽이 밸런스가 훨씬 더 뛰어나고, 실내 디자인은 뭐 이거는 엄청나게도 좋죠. 투싼 하이브리드는 10.25인치, 10.25인치 두 개인데 이거는 12.3인치 두 개를 커브드로 연결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됩니다. 투싼 하이브리드랑 똑같이 여기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져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면 4륜 구동도 아직은 빠져 있습니다. 소렌토는 하이브리드에도 4륜 구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그런 점들을 비교해 봤을 때 투싼 하이브리드보다는 이쪽이 저는 이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이쪽이 월등히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와, 진짜 조용하다. 좀 더 고속으로 달려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쪽이 엄청 조용한데요. 지금 실내가 투톤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벨트 라인 아래쪽은 까만색이고 위는 하얀색으로 지금 회색으로 지금 투톤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요걸 딱 나눠서 위쪽은 엄청 조용한 느낌이 들어요. 고속도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인테리어 잠깐 더 살펴보면 와, 진짜 디자인 멋집니다. 이쪽에 이 부분도 진짜 잘 해놨고요. 요거 이제 샤크핀 그 디자인을 실내에도 적용을 한 거죠. 요게 그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뒤쪽에 샤크핀이 만들어져 있죠. 이 차도 사실은 그 D필러 쪽에 샤크핀이 적용이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이 그래비티 모델이다 보니까 거기를 까맣게 처리를 해놔 가지고 샤크핀처럼 좀 강조가 안 되긴 합니다만 그래비티 트림이 아닌 일반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 거기에 약간 그 반광의 크롬 그런 장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샤크핀 느낌이 확실하게 들겠죠. 근데 그런 느낌을 실내에도 적용을 해 놔 가지고 이 부분은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이 패널 자체가 요게 K8에서 선보였던 거잖아요. EV6에도 똑같이 선을 보이고 있죠. 요거 사실 편의성이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디오랑 내비게이션 메뉴랑 그리고 에어컨 메뉴가 분리되어 있으면 직관적으로 한 번 더 터치를 안 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좋은 건 인정. 그렇긴 하지만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쉽게 터치 한 번만 하면 모든 메뉴들을 바로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완성도도 높고 투싼 하이브리드랑 비교했을 때도 확실한 강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금방은 안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아쉬운 거는 여기 가운데 전환하는 요 버튼, 그래서 에어컨이랑 미디어 쪽 전환하는 요 버튼 부분은 조금 더 버튼이 크면 좋지 않았을까. 폭이 한 2배 정도 넓었으면 그러면 아무래도 요 버튼을 좀 많이 쓰게 되니까 좀 더 쉽게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티어링 휠은 사이즈가 상당히 요 정도면 짱짱한 느낌, 사이즈가 약간 작은 느낌이 들면서 딱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게 지금 느낌적으로 아래가 약간 불룩한 느낌이 디자인적인 이유 때문에 불룩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 여기 티커 넣어줬으면 아주 완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이게 차체 바닥이 높다기보다는 시트 포지션이 지금 좀 높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앞쪽에 대시보드 앞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앞쪽 시야가 굉장히 확보가 잘 되는데 이게 낮아서 시트 포지션이 높게 느껴진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 머리 위 공간이 지금 시트를 제가 다 낮춘 거거든요. 최대로 낮춘 건데 머리 위 공간이 그렇게 여유 있진 않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시트 포지션 자체가 살짝 높다. 그런데 지금 이 대시보드가 굉장히 낮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이 벨트 라인이 꽤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벨트 라인이 진짜 이런 느낌이 진짜 특이하구나. 이 벨트 라인을 따라서 앞부분까지 그냥 그대로 같은 라인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참 드물거든요. 이 라인이랑 이 대시보드 높이가 거의 똑같은 이런 경우가 참 드문데, 왜냐면 약간 경사가 져 있다고. 쟤는 높아도 여기는 좀 낮게 되어 있는데 거의 여기는 거의 평지, 분지, 막 평야를 이루고 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디자인적으로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멋있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는 굉장히 낮고 시트 포지션이 높아가지고 전방 아래쪽 시야는 엄청 좋습니다. 요거는 분명히 장점이긴 하죠. 전방에 아래쪽 시야가 좋은 건 장점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여기는 좀 답답하긴 하지. 그런 반면에 여기에 있는 이 우드 느낌 나는 이 부분은 이거는 촉감은 그냥인데 이게 시각적으로 디자인, 이 패턴, 나무의 색감 요런 부분은 진짜 고급스럽게 잘 해놨네요. 와, 이건 진짜 잘했다. 이건 진짜 잘했다. 여기도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도 엄청 잘했고요. 여기 손잡이도 이렇게 이 느낌 비슷하게 그렇게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K8이나 아니면 EV6처럼 약간 여기가
조금 이렇게 여기는 일단 다이얼 자체가 느낌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돌출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차들만큼 여기가 떠 있지는 않고요. 그냥 평평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디자인적으로는 K8이랑 EV6 느낌을 굉장히 많이 살리고 있고, 이 다이얼식 기어 레버도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고, 아무래도 버튼보다는 훨씬 더 이게 직관적으로도 좋기도 하고, 여기도 홈도 이렇게 톡 튀어나오게 만들어 놓은 부분도 괜찮고, 그리고 여기 블랙 하이그로시 부분은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좋긴 하네요. 때가 잘 탈래나? 때가 타든지 먼지가 좀 눈에 띄든지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여기도 요거 입혀놨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은 한 곳에 잘 모아놨고,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도 이것도 진짜 잘했네. 이 정도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 크게 해놓으면 이거 아주 좋죠.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지금 사륜구동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 스포츠, 스마트 3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타고 다녀 보니까요, 그 에코 모드가 디폴트예요. 그래서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에코 모드가 되는데, 근데 제가 아마 한 98%, 9%는 에코 모드로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하남에서 출발해 가지고 펠리시아까지 이쪽 국도 따라서 왔는데 연비가 19.1이 나왔네. 이야, 참 좋다. 연비 어마어마하게 좋구만. 지금 이 골목길이 여기가 이 바닥이 노면이 별로 안 좋거든요. 굉장히 울퉁불퉁한 편이에요. 근데 여기 넘어가는 실력이 진짜 매끈하다. 엄청 좋습니다. 승차감은 이거 진짜 좋다. 진짜 현대 기아차에서 이런 세팅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오다니 진짜 엄청 놀랍습니다. 최근에 기아가 상대적으로 현대차 대비, 최근이라기보다는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현대차 대비 이 서스펜션 세팅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금 갖고 있었는데, 최근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거의 그렇지 않거나 일부는 기아가 앞서는 느낌들도 좀 들고 있어요. 요즘 기아 왜 이러지? 기아가 미쳤나봐. 이거 지금 현대를 지금 막 K5가 잡고 있죠. 소렌토가 잡고 있죠. 카니발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 K8까지 지금 그랜저를 잡고 있는데 스포티지까지 투싼을 잡아버리면 이거는 진짜 요즘 기아가 왜 이럴까?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도 물론 이제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전 하이브리드 추천이에요.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하시면 요거는 그냥 연비를 위해서 하이브리드를 선택했다라기보다는 좀 더 윗급 차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만큼 매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결정적으로 아쉬운 건 사륜구동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긴 한데,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파워트레인을 설명드리면 1.6 가솔린 터보 180마력에 27kg 메타, 요건 똑같습니다. 투싼 1.6 터보 스포티지 신형 1.6 터보랑 가솔린은 똑같아요. 근데 이 차에는 자동 6단, 하이브리드엔 자동 6단이 적용되는데 그냥 가솔린 터보 모델은 DCT 7단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변속기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하이브리드에도 엔진은 똑같은 출력,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조금 낮춘 거 이런 거 없이 똑같은 출력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 모터가 44.2kW짜리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요게 기존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의 그랜저 하이브리드나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쓰던 것보다 요게 출력이 훨씬 더 높아요. 요게 마력으로 환산하면 거의 68마력 정도 되니까 출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전기 모터가 지금 장착이 돼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초반 출발할 때 힘도 엄청 부드럽게, 에코 모드에서도 굉장히 부드럽게 출발하고 출발도 굉장히 강력하고, 그래서 파워트레인 면에서는 이거 진짜 좋죠. 근데 이게 지금 소렌토급이 아니고 그 스포티지급이니까 힘은 굉장히 넉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기 모터가 재밌는 게, 전기 모터하고 그리고 가솔린 1.6 터보가 토크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출력은 당연히 차이가 나겠지만 토크가 거의 비슷한 전기 모터랑 가솔린 엔진이, 터보 엔진이 적용되어 있어서 토크가 굉장히 강하게, 합산하면 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출력으로 230마력, 최대 토크가 35.7, 35.7이면 이거는 웬만큼 3.0 이상의 힘을 갖고 있는 거여서
또 사실 전기 모터까지 지금 이게 살짝 가속을 할 때도 전기 모터가 바로 힘을 내주기 때문에 가속력이 진짜 좋거든요. 이거 진짜 좋다. 차를 이렇게 잘 만드나? 지금 에코 모드인데 에코 모드에서 지금 힘을 이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와. 야, 근데 롤은 있네. 어쩔 수 없구나. 어이구야. 롤은 상당히 크게 있네요. 이게 아무래도 이 차가 이제 이렇게 주행하는 걸 염두에 두고 만든 차는 아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초반에서부터 롤은 꽤 크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면 지금 이게 드라이브 모드가 스포츠 모드가 된다고 해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롤이 더 약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승차감이 더 단단해지거나 롤을 잡아서 안정감을 더 높여준다거나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오이구야. 야, 이게 그립이 굉장히 쉽게 무너지네. 지금 18인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데도 힘이 좋아서 이건 감속을 충분히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 조금 무리가 있겠다. 스키듬이 굉장히 빨리부터 들어오나. 야, 이렇게 일찍 스키듬이 나는 건 좀 처음인 것 같은데. 이거는 소리를 막 지르면서 탈 수 있어. 야, 보세요. 조금만 던지면 쭉. 야, 굉장히 특이하다. 이게 확실히 롤이 큰 게 아무 결정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롤이 크면서 타이어 접지가 아무래도 반대쪽에 지금 거의 2개로 버티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쪽으로만 버티는 느낌이 들다 보니 이쪽은 뜨니까 이쪽 접지력이 약해져 가지고 요거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근데 뭐 이 차의 성격을 감안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진 않는데 차가 힘이 워낙 좋고 그리고 하체의 이 승차감에서 주는 안심감과 그런 밸런스감이 워낙 좋아가지고 사실 기대를 조금 했는데 이게 결국 뭐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지난번에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산길에서 장난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 사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엔진 길들이기도 안 한 거 그냥 바로 산길 끌고 와서 탔었는데 그때는 하체가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산길 타는 맛이 제대로 재미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힘도 좋고 일반 승차감에서의 느낌은 되게 좋은 반면에 차체의 롤이 크다 보니까 반대쪽, 그러니까 들리는 쪽 타이어 접지력을 쉽게 잃으면서 두 쪽 바퀴에 힘이 많이 몰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생각보다 빨리 접지를 잃어가지고 스키드가 굉장히 일찍 끼 소리가 좀 일찍 납니다. 요건 힘을 모션을 조금만 주더라도 끼 이런 느낌이 나게끔 탈 수 있어서 이거 뭐 재밌긴 한데 재미로 이렇게 타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자, 그럼 패들 시프트도 써보면 회전수 보정하는 기능은 뭐 별로 없습니다. 한 템포 살짝 느립니다. 이게 회전수 보정을 해주긴 하는데 한 템포 느려가지고 지금 스포츠 모드인데도 당기고 나면 한 1초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차의 성격 자체가 이게 뭐 스포츠카는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모든 면에서. 근데 근데 이 밀어주는 힘은 진짜 좋다. 그리고 과속 방지턱 넘는 실력이 진짜 좋아요. 이 정도면 과속 방지턱 넘는 실력은 거의 뭐 재보진 않았습니다. 거의 탑5급에 들 것 같은. 이게 이번에 얘는 지금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래서 전기 모터가 있으니까 이 라이드랑 이 핸들링이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라이드 같은 경우에 특히나 과속 방지턱 같은 걸 넘을 때 이게 약간 주춤하게 되는 그 타이밍에 전기가 힘을 보태줘 가지고 되게 매끄럽게 넘는다 뭐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 그거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했거든요. 이게 진짜 생각지도 않았는데 과속 방지턱 넘는 실력이 진짜 좋네요. 그게 이 라이드가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나 봐요. 그거 말고는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롤도 꽤 크고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긴 하지만 롤도 꽤 큰 걸 감안했을 때 과속 방지턱을 넘고 나서 이렇게 그렇게 매끈하게 넘어가기가 참 쉽지 않은데 야, 이거 좋은 기능을 장착을 해 놓은 것 같아요.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기능인 거잖아요. 야,
대박인데. 근데 이번 신형 스포티지는 옆모습이 진짜 압권이에요. 와, 디자인을 어떻게 이렇게 잘 뽑았지. 그런데 사실 디자인하면 앞모습을 먼저 보게 되는데 이 앞모습은 디자인이 분명히 좀 호불호가 갈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조금 어색한 면이 있긴 한데 적어도 이 옆모습은 와, 진짜 잘 빠진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이게 그냥 이거 약간 스포츠 느낌이 굉장히 강한 그런 SUV 느낌이 아주 많이 나고 있죠. 특히나 이 기본적으로 벨트 라인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여기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딱 치고 올라가면서 이 팬더도 강조를 하고 이 날렵한 느낌도 굉장히 좋고, 와, 진짜 옆모습은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이 이제 그래비티 트림이다 보니까 요런 부분들도 다 까맣게 지금 처리가 되어 있죠.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렇게 크롬 장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샤크핀 느낌이 좀 강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래비티처럼 이렇게 블랙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게 이제 약간 플로팅 루프 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스포티한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선도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굉장히 심플한 선들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잘 사용해 가지고 옆모습은 진짜 이 정도 완전 합격. 옆모습은 완전 합격. 근데 조금 특이한 게 문을 이렇게 닫아 보면 여기 조금 잘 안 닫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요거 제 아내가 아주 싫어하는데, 그래서 조금만 힘을 주면 닫히긴 하는데 무심결에 닫으면 여기 잘 안 닫히는 경향이 좀 있는데, 요게 아마 아까 오면서 말씀드렸던 이 실내 위쪽의 방음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위에서 오는 방음이 굉장히 잘 돼 있었는데 문을 굉장히 이렇게 빡빡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밀폐성을 높여 놓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 그래비티 전용의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휠이 이게 하이브리드 전용인데도 디자인이 진짜 멋있죠. 휠도 소렌토 하이브리드보다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와. 컨티넨탈의 크로스 콘택트 LX 스포트, LX 스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산길에서 보셨듯이 뭐 그립이 아주 좋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 타이어가 그렇다기보다는 차의 특성 자체가 아무래도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사이즈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휠베이스 275니까 지금 현재 투싼이랑 똑같습니다. 구형 산타페 CM-DM이 2700이었으니까 구형 산타페보다 휠베이스가 5cm, 55mm가 더 긴 거죠. 길이가 4660으로 구형 산타페가 4700이었으니까 구형 산타페보다 길이는 좀 짧습니다. 그리고 투싼이랑 비교하면 투싼이 4630이니까 투싼보다 길이가, 휠베이스는 똑같고 길이만 3cm 얘가 더 큽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랑 비교하면 소렌토보다 휠베이스는 6cm가 짧고 길이는 5cm가 짧습니다. 정리가 됐죠? 자, 이 앞모습은 디자인이 굉장히 참 복잡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눈에 많이 띄는 부분은 요 주간주행등 요 부분이죠. 그래서 주간주행등만 가지고는 사실 어색하지는 않은데 이 주간주행등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그죠? 이 면이랑 요렇게 크로스 되는 요 부분 처리가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그렇긴 한데 뭐 이 정도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게 옆모습이랑 뒷모습 정말 예쁘고 인테리어는 뭐 최강이고, 그런 만큼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봐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타이거 노즈 부분이 이렇게 지금 타이거 노즈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윗부분을 예전에는 이 그릴 쪽에서 타이거 노즈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위 아예 본네트를 이렇게 내려오게 만들어 가지고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기아 마크가 여기 붙어 있고요. 그래서 본네트를 열면 여기까지가 같이 열리는 거죠. 한번 열어볼까요? 그래서 본네트를 딱 열게 되면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가스리프트가 없구나.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고심한 흔적이 느껴지면서 완성도도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외에 지금 여기에 방향지시등은 3줄이 들어가 있고요. 요 3줄의 방향지시등이 들어가 있고 뒤에는 2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헤드라이트가 위아래로, 와, 요런 느낌은 진짜 좋긴 하네. 요걸 어떻게 조화를, 다른 묘수가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디테일한 느낌이 굉장히 좋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 라인과 이 면의 조화에서는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익숙해지면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전체에서 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도 블랙 하이그로시를 굉장히 많이 써놨네요. 사이드 미러는 K8처럼 뾰족하게 잘라낸, 납작하게 잘라낸 이런 모습이 적용되어 있고요. 자, 뒷모습도 저는 디자인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 정도면 라인들이 굉장히 심플하고 면을 굉장히 곡선 이런 부분들을 면 처리를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저는 이 뒷모습도 진짜 마음에 들고, 약간 어떻게 보면 EV6 느낌도 조금 나긴 하죠. 예, 이런 느낌들에서 EV6 느낌도 조금 나면서, EV6는 이렇게 치고 올라온 라인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었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EV6 느낌도 좀 나고, 이 면 느낌도 굉장히 좋고, 기아 로고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 리어 윈도우도 윗부분에 올라가 있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처럼. 투싼은 이렇게 안 돼 있죠. 투싼은 밑에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그 부분도 이게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야, 트렁크도 엄청 반듯하고 깔끔하고 넓구나. 투싼이 이렇게 넓었나? 진짜 반듯하고 엄청 쓰기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정도는 엄청 잘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시트를 눕혀 가지고, 지난번에 투싼 같은 경우에 제가 누웠을 때 제 키에 딱 맞았거든요. 오늘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짠, 누워보면 짠. 그리고 요게 지난번 투싼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렇게 누워보면 보죠. 머리가 완전히, 제 키가 지금 180인데 이 속에 싹 들어오거든요. 얘는 약간 뒤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딱 180인 분들이 완벽하게 들어와서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시트가 하이브리드가 아닌 모델은 폴드 앤 다이브죠. 그래서 약간 방석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시트가 접히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투싼도 하이브리드에는 요게 없거든요. 그래서 스포티지도 하이브리드에는 폴드 앤 다이브가 빠져가지고 지금 여기가 특히나 더 약간 불룩하게 된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세워보면, 이게 하이브리드가 아닌 모델은 이렇게 딱 접을 때 이 방석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접히거든요. 근데 얘는 전혀 안 움직이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폴드 앤 다이브가 없다는 거 좀 아쉽고요. 그래도 뭐 실내 공간은 진짜 굉장히 여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운전하고 온 자세 그대로인데 지금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있죠. 이 정도면 뭐. 휠베이스가 이거 지금 2755니까 구형 산타페보다도 휠베이스가 더 길거든요. 지난번 투싼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등받이 각도 조절도 이렇게까지 많이 굉장히 다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진짜 다단계네. 그리고 여기 C타입 USB 꽂는 포트가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주머니 수납 공간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는데 굳이 또 주머니가 있나, 이런 부분 생각해 보면 굳이 이렇게 없을 것 같기도, 없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최근에 이제 차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옆에 벽 쪽에다가 이런 주머니를 달아서 그죠, 가방 같은 걸로 수납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도 좀 그런 상비적으로 넣어 놓을 수 있는 것들을 보관하기에 괜찮은 수납 공간으로 기획을 해서 넣어 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트 여기 뒤에 이 부분은 알칸타라가 적용되어 있네요. 이야, 멋지다. 옆 부분이 알칸타라로 적용되어 있구나, 등 부분이라.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에 두고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서 역시 좀 아쉽긴 하네요. 하나, 둘, 셋. 오. 백! 우와. 이 정도면 상당히 빠르죠? 이야. 지금 이게 사륜이 아니고 앞바퀴 굴림인데도 컨트롤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초반에 지금 휠 스핀이 거의 없이 지금 가속을 해주는 걸로 봤을 때는 컨트롤이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고속까지 속도는 꾸준하게 굉장히 잘 올라갑니다. 이 드라이브 모드가 스포츠가 되니까 이 서스펜션이 단단해지진 않는데 스티어링은 확실히 무거워지네요.
스티어링은 유격이 완전 쫀쫀하게 들어가 버려가지고 유격을 많이 줄여주고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 나서 지금 중고속에서도 직진 안정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들어 버리면 조금 위험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직진으로 나가는 안정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잘 확보가 되어 있고요. 중고속까지 속도 꾸준하게 진짜 잘 올라갑니다. 힘이 진짜 여유가 있네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진짜 조용하구나. 야, 실내가 진짜 조용해요. 풍절음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잘 잡혀 있습니다. 이거 장거리 여행하기도 진짜 좋겠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서 그 부분 좀 많이 아쉽네요. 이 힘이 워낙 좋으니까 가솔린 1.6 터보보다 얘가 힘이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왕 하이브리드가 어차피 이게 스포츠를 지향하는 모델이 아니라 하더라도 힘이 좋은 만큼 하이브리드에는 조금은 스포티한 세팅을 해줬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이브리드라고 너무 부드럽게만 탄다고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그죠? 조금만 더 스포티하게 세팅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아, 진짜 좋다. 자, 그리고 이 스포티지에는 오디오가 크렐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투싼에는 보스가 적용되어 있죠. 그리고 소렌토 하이브리드에는 역시 크렐이 적용되어 있는데,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있는 크렐은 오디오가 스피커가 12개, 근데 얘는 8개. 그래서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5만원. 그리고 이게 가솔린 1.6 터보에서 만약에 크렐을 선택하시면 가상 엔진 사운드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지금 하이브리드에는 가상 엔진 사운드는 없다는 얘기죠. 네, 오디오는 프리미엄 느낌이 나긴 하는데 세팅이 아주 좋은 정도는 아니네요. 일단 디폴트 상태에서는 음색이 좀 약간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취향을 타는 음색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 취향에 맞게 음색을 좀 조절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좀 더 에이징이 되면 소리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완전 기본형 뭐 노멀 이런 스피커들에 비해서는 좀 고급스러운 느낌은 나긴 하는데, 투싼에 있는 보스랑 비교를 해보면 보스는 기본은 아주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안 건드리더라도 기본 자체가 상당히 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스가 조금 더, 얘랑 비교했을 때는 보스가 조금 더 우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오디오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자기 취향에 맞게 세팅을 좀 해서 들으시면, 그러면 얘도 어느 정도는 좀 취향을 반영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디폴트 상태로만 들었을 때는 음색도 약간은 틀어진 듯한, 공간감에서도 어딘가 조금 아쉬운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또 차로 중앙을 유지해주는 LFA 같은 부분들 다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기아차의 장점 중에 하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지 않고도 이 차로 중앙 유지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고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HDA가 적용 안 되거든요. 근데도 지금 차로 중앙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은 이거 굉장히 좋아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꼭 연동이 돼서만 작동하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로만 좀 핸들만 좀 잡아주면 좋겠는데 꼭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야 되는 그런 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뭐 그냥 슬슬 주행할 때도 LFA 차로 유지 보조를 켜놓게 되면, 그러면 이게 훨씬 마음이 편한 거죠. 잠깐 이렇게 살짝씩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가 알아서 차로 중앙을 잘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가격은 아무래도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시그니처 그래비티 기준으로 3,691만원, 그러니까 친환경차 혜택을 받고 나면 3,691만원이 되는데, 요게 아무래도 이제 투싼보다는 조금 비싼 게, 이제 이게 시그니처랑 투싼 인스피레이션을 그냥 옵션 따지지 말고 그냥 가격으로만, 액면가로만 비교했을 때 얘가 한 100만원 정도 더 비싸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투싼보다는 조금 더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스포티지 내에서는 그러면 디젤이랑 가솔린이랑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가솔린 1.6 터보가 제일 싸고요. 그 다음에 디젤이고 하이브리드가 제일 비싼데, 가솔린 1.6 터보보다 얘가 400만원 정도 더 비싸고 디젤보다 200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했을 때는 조금 비싸다. 같은 시그니처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비싸게, 보통 한
가솔린보다 한 300만 원 정도 더 비싸면 적당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뭐 400만 원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또 디젤이랑 비교했을 때도 또 장점도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하이브리드인 만큼 일반 가솔린보다는 400만 원 정도 더 비싸다. 그러면 소렌토 하이브리드랑 비교해 보면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이제 그래비티랑 얘의 그래비티, 시그니처 그래비티를 비교를 해 보면 그러면 이것도 이제 액면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00만 원 가까이 얘가 더 싸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렌토로 가려면 한 500 가까이를 더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나름 뭐 리즈너블한 가격인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 만약에 투싼보다 100만 원 정도 더 비싸다 그러면 저는 100만 원 더 주고 이쪽으로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가솔린보다 400만 원이 더 비싼 만큼 야, 그러면 400만 원을 더 주고 하이브리드로 갈 것인가? 하이브리드를 타서 연비면에서 400을 뽑으면 얼마를 타야 되나? 근데 이렇게 접근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 400만 원 못 뽑습니다. 그렇게 보다는 이 차는 힘도 훨씬 더 세고 그리고 이 전기를 조금 더 편하게 다양하게 풍부하게 쓸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좀 장점으로 생각하시면 조용한 거 그 다음에 또 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 차는 정차해 있을 때도 에어컨 같은 거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에어컨을 꽤 오랫동안 또 쓸 수 있어요. 잠깐 차를 세워놓고 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다든가 그런 때도 에어컨 같은 거 편하게 쓸 수 있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요건 약간은 윗급 차를 탄다는 개념으로 돈을 더 지급을 하고 사시면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 차를 가지고 연비로만 접근할 때는 아무래도 400만 원이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밖에 없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5세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을 했습니다. 야, 스포티지가 벌써 5세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3세대 때 디자인이 정말 멋진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았었던 기억이 나고요.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디자인이었고 4세대로 바뀌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디자인을 좀 우왕좌왕하면서 예쁜 스포티지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다면 이번에 5세대 신형 스포티지는 이건 뭐 3세대 4세대랑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정말 괄목상대할 만큼 업그레이드가 완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파워트레인 이런 부분들도 정말 괜찮고 차체도 많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또 승차감 밸런스 이런 부분들도 정말 좋고 그리고 군데군데 위급인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위협하는 그런 하극상적인 그런 요소들도 많이 포함을 하고 있고 야, 진짜 뭐 매력이 엄청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게 이제 뭐 영모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영모를 일으켰지만 뭐 성공한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렇지만 존재감은 확실하게 증명해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동급에서는 진짜 세계 최강의 SUV 특히나 하이브리드를 고려해 보면 정말 세계 최강의 하이브리드 준중형 SUV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상당히 이게 그 블랙홀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분히 위급인 소렌토 하이브리드 고객들도 일부 아니죠. 소렌토 하이브리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렌토 고객도 일부 조금 흡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투싼 고객은 진짜 많이 끌어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야, 진짜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놈이 등장을 했네요. 멋집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